일단은 집 좀 그만 사라. 너 다주택자야? 세금 많이 때릴게.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됐다. 양도 차익의 10%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좋은 건가 하고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제 전면 폐지하기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5천만의 세무사, 저는 5천만 국민을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김 차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5천만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실 우리 5천만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절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김재경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5천만의 세무사 첫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집 좀 그만 사라. 너 다주택자야? 세금 많이 때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라고 하면 각종 세금들이 다 중과세율로 불어나가지고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지도 말아라 이런 거고요. 지금 무주택자가 그러면 유주택자가 되는 1주택자는 규제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상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출도 규제가 들어오고 있죠.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해도 LTV 규제들 막 들어가고 있고요. 뭐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거 좀 풀어주는가 했더니 지금 대출들 막 다 막고 DSR 들어가고 해서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2021년도 8월 25일자로 사전 청약을 보다 확대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면 사전 청약이라든지 집값을 최대한 안 올리려고 정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현재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세금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세무사님? 다주택자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제를 강화시켜 놨는데 우리가 예전엔 취득세가 굉장히 단순했었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인지 6억에서 9억 원 사이인지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1%, 2%, 3%의 단일 세율이 이렇게 적용됐거든요. 작년에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지방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이번에 몇 번째 주택인지에 따라 이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예산 자체가 다 틀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규제 방향이 뭐예요? 다주택자 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사는 거면 규제가 없다. 근데 내가 이미 1주택자야 혹은 2주택자야. 취득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4, 12.4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건 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묻지마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주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 수에 불구하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데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택은 공익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 예외적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70% 정도의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측정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3%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인데 2018년도까지는 80%가 적용됐는데 2019년부터 5%씩 올려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95%가 적용되고 내년부터 이게 100%가 됩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종합부동산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좀 투기 목적으로 본다라고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세율 차이가 2배가
납니다. 2021년도부터 150%, 300%로 상향 조정됐어요. 종부세 부담이 이제 클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재산세는 솔직히 크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건건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종부세는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좀 뭔가 바뀐 게 있나요? 과세 기준 금액이라기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6억 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제 3억을 얹어가지고 9억 원을 적용합니다. 근데 3억 원을 5억 원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11억 원까지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바꿔가지고 올해 부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금액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을 과세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이 아닌 11억 원 적용받고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하면 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원칙적인 거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예외적인 거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이렇게 이제 특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보유 기간하고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그렇죠. 주택을 오래 보유했거나 아니면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11억 원을 뺀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9월 말까지거든요. 특례 신청서를 내야 이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뭐 홈택스도 있고 뭐 민간 업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세금 모의 계산기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까지는 알아봤고요. 양도세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지금 정부는 취득 보유 처분 다 막아놨어요.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못 팔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딱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고 팔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근데 올해부터는 앞에 주택이 팔았으면은 마지막 한 채가 된 주택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한대요. 비과세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양도소득세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강화. 다주택자는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양도 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적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세율에 그동안은 10%, 20%를 적용했는데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20%,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양도 차익의 10%를 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이렇게 커졌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과세 기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가주택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9억 원을 적용했는데 이게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안정화될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결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하반기 또 계속해서 이어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최근 흐름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1년도 하반기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다 강화해버리면 팔지도 않겠죠. 그렇죠. 네. 못 파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매물이 나오는데 판다라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작은 혹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 처분하지 양도 차익만 15억 나와 있는데 이거 팔면 세금이 10억이래. 팔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지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안 나온다. 지금 임대차 시장이라도 안정되면 상관없는데 전세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로 있자라니 전세로 있기도 어렵고 전세대금 대출도 안 나온다라고 여기서 실수요로 넘어가는 시장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지금 경기도 가격대를 보다 보면 오히려 서울이 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들 거예요. 경기도도 막 20억 넘어가고 16억 넘어가고 그런 지역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면 아직도 서울은 15억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됐다 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참 불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려볼 만한 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보다는 무조건 아파트로 가라. 똘똘한 한 채로 간다라는 게 서울에서도 빌라가 요즘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터무니없게 안 올라갔거든요. 안 사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한 채를 만들려고 하면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금액별로 내 예산에 맞는 지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노도관, 금관구 무시할 게 아니라 여기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지역이라도 일단 인서울의 아파트 금액에 맞춰서 아파트로 보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좀 우리 지금 말씀하신 노도강, 금관구 이런 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실소유자다. 그러면 애초에 고가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9억 이하, 15억 이하 이게 대출 기준들이거든요. 이 금액선에 맞춰서들 재편되고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내 신용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적어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일명 갭 투자 있잖아요. 매매를 할 때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네. 방법. 매매랑 전세 갭이 낮은 데들이 뭐 강남 4구, 마용성 이런 데들은 갭 차이도 막 몇 억씩 나요. 대표적으로 2030이 집 많이 산다는 얘기 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그나마 현실적인 금액선 내가 2억이라든지 3억으로 갭으로 살 수 있는 데들 그래서 노도관, 금관구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고 했다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혜택, 종부세 혜택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도 이제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깡통 임대사업자예요. 그냥 취득세 혜택, 그것도 신규 분양만. 빌라 분양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양하는 쪽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좋은 건가 하고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취득세 85%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주택수 다 들어가는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없애는 게 국민들의 혼란이 없지 않을까. 뭐 실효성은 없고 그냥 의무만 부여되는. 세무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신규로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겠다. 작년에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임대 기간이 이제 종료됐거나 아니면 그 전에 종료되지 않더라도 일정 주택,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든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들은 자진 말소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자진 말소로부터 1년 내 팔면은 중과를 배제해주고 자동 말소 같은 경우는 언제 팔았든지 뭐 상관없이 중과를 배제해주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그 특위에서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래야만 중과를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발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찌됐든 이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제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중과 배제라든지 그 요건 충족한 아파트의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는 그나마 요건 충족했으면은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도 이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할까봐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너무 고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공적 의무는 다 의무를 이제 부담하면서도 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막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본인들의 이제 정책 방안을 폐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숨통을 이제 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동향과 알아두면 좋을 달라진 세금 정보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